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네, 최근에 이 백악관 내부 모습을 폭로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한 이른바 뉴욕타임스 익명 기고문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면서 누구보다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이 바로 마이크 펜스 부통령입니다. 본인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받을 수 있다라면서 강력하게 자신이 그 익명의 기고자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지만은 펜스 부통령 관련설은 가라앉지 않고 계속 증폭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논란이 불거지고 나서 펜스 대통령이 직접 방송에 출연해서 이제 강력하게 자신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 또 기고문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간의 시선은 별로 그렇게 달라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여전히 의혹을 좀 받고 있어요. 네.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익명의 기고문, 이거 뉴욕타임즈에 올라온 글이었죠. 네. I am part of the resistance inside the Trump administration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이었습니다. 근데 누가 글을 썼는지를 밝히지 않아서 이제 익명이었는데 그 내용이 참 이제 트럼프 행정부 내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폭로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될 만한 그런 이제 내용들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트럼프 행정부가 발칵 뒤집혔는데 네. 이 가장 먼저 이 트럼프 행정부 내 고위 관리 중에서 가장 먼저 익명의 기고문을 비판하고 나선 인물이 이제 마이크 펜스 부통령입니다. 이 뭐라 그랬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훌륭하게 대통령직을 지금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 사실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정부를 떠나는 게 맞지. 본인 스스로가 이 대통령이 훌륭하게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않고 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 밑에서 일하는 건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당장 떠나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박스뉴스와 인터뷰에서는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이렇게 익명으로 백악관 내부와 관련된 그런 내용을 기고문으로 세상에 발표하는 것은 이 국가 안보를 흔드는 범죄 행위다. 이렇게까지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펜스 부통령 본인의 입장을 좀 밝혔고요. 자신이 일각에서 이제 익명의 기고자라는 그런 이제 의구심을 보내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자신이 전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만약에 그런 의혹을 해소할 수만 있다면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자신은 받을 용의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자신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은 여전히 가장 그 유력한 그런 그 익명의 기고문을 뉴욕타임즈에 보낸 사람이 역시 그 펜스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의심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코스타리카에 본부로 든 그 온라인 베팅 사이트가 있습니다. 마이부키라는 베팅 사이트가 있는데 익명의 기고자가 누구냐를 두고 지금 배팅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그 미국의 현직 고위관리들 한 18명이 지금 유력한 후보로 올라 있고 이 중에 누가 맞을 것 같냐고 이제 배팅하는 건데 펜스 부통령이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번 일을 일으킨 사람으로서 가장 유력한 인물로 지금 펜스 부통령을 꼽고 있고요. 네. 그리고 박스뉴스, 워싱턴 포스트 같은 유력 언론들도 여전히 펜스 부통령을 가장 지금 그 의심을 받고 있는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어서 펜스 부통령이 이렇게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나서서 이렇게 해명 아닌 해명을 하고 또 강도 높게 이 익명의 기고문에 대한 비판을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의심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조금 전에도 짚어주셨지만 지난주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펜스 부통령이 직접 방송에 출연해서 내가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받을 용의가 있다라고까지 말했는데 언론들이 여전히 익명의 기고자는 펜스일 것이다. 라고 지목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이유가 좀 있죠. 네. 그 아무 이유 없이 밑도 끝도 없이 현직 부통령을 의심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 일단은 익명의 기고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쓴 글의 어떤 내용이나 특성을 살펴가지고 이게 그냥 누가 썼을까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기존 언론들이 좀 추측을 하고 있는데 기고문에 나타난 특정한 단어 여기에 지금 이제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데 바로 로드스타라는 단어 북극성이죠. 네. 북극성이란 단어인데 이 북극성이란 단어는 사실 평소에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아닌데 유독 이 그 기고문에 이 북극성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이 우리가 알만한 정치인 중에 평상시의 연설이나 이런 걸 통해서 북극성이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이 유일하게 마이크 펜스 부통령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잘 쓰는 단어가 무심결에 들어간 게 아닐까 이런 지금 그 추측을 하고 있고 최근에 특히 이게 의심을 받는 게
존 맥케인 상원의원이 별세하지 않았습니까? 네. 트럼프 행정부를 대표해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장례식에 참석했죠. 그 장례식장에서도 역시 존 맥케인 그 전 상원의원을 추모하면서 회고하면서 바로 북극성이라는 단어 썼습니다. 그러니까 존 맥케인 네. 상원의원이 북극성과 같은 인물이었다. 뭐 이런 이제 단어를 펜스 부통령이 사용을 했는데 그걸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또 이런 북극성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펜스 부통령이 아니면 이런 단어를 쓸 사람이 없다. 지금 이런 지금 얘기가. 그거를 또 이용한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사실 본인이 펜스 부통령이 이 익명의 기금으로 쓴 사람이라면 네. 본인이라는 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왜 쓰겠어요? 특정 단어를 쓴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어찌 됐건 펜스 부통령이 이런 그 단어 때문에 의심을 받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펜스 부통령이 인디애나 주지사를 하다가 지금 부통령 후보로 지명을 받고 나서 부통령 후보로서 이제 2016년 대선 때부터 트럼프 캠프에 합류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트럼프 대통령 곁을 지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선거 캠페인 때 당선돼서 당선인 시절 그리고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가장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곁에서 오랜 시간을 지켜본 인물이다. 뭐 스티브 배넌 같은 사람도 지금은 다 떨어져 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펜스 부통령이 가장 오랫동안 곁을 지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곁에서 정말 그 수많은 일들을 목격을 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펜스 부통령이 어떻게 보면 그런 그 트럼프 행정부 내에 또 백악관 내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또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뭐 환멸을 느낀다거나 그럴 수 있는 인물이 아닐까. 이렇게 좀 언론들이 추측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이런저런 일로 해서 만약에 탄핵을 받는다면 임기를 채우지 못한다면 그 대통령직을 승계할 바로 본인이 인물이 승계하는 거죠. 펜스 부통령이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한국처럼 대통령이 탄핵된다고 해서 선거를 다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현직 부통령이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펜스 부통령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처를 받아서 대통령직을 물러나면 본인이 대통령이 되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펜스 부통령이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것을 지금 언론들이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펜스 부통령을 좀 의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절대로 아니라고 네. 믿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펜스 부통령은 정말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고 네. 그러니까 무슨 거짓말 탐지기를 내가 받겠다 보다도 차라리 기자들이 주님의 이름을 걸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라면은 오히려 더 정확한 답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자신이 대통령직을 승계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한다? 이건 나라가 아니죠. 그런데 네. 어쨌든 네. 이 뭐 언론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배팅하는 데에서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익명의 기고문 작성자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상식적으로 보자면 네. 어찌됐건 현직 부통령이 대놓고 이렇게 익명의 기고문을 뉴욕타임즈에 실어가지고 현직 대통령을 비난한다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상상하기 힘들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평소에 어떤 뭐 이분이 어떤 품격이나 그런 뭐 지금 말씀하신 독실한 신앙심이나 이런 걸 볼 때 이렇게까지 정말 비열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열한 행동이거든요. 만약에 그렇죠. 마이크 네. 펜스 부통령이 맞다면 굉장히 비열한 행동인데 이렇게까지 비열한 행동을 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런 느낌이고 만에 하나 이게 사실이라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정치 생명은 끝난다고 봐야죠. 네. 이렇게까지 행동을 한 사람을 누가 이제 이 표를 주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그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행동을 할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아무래도 아닐 것 같다.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높다고 하지만 사실상 펜스 부통령이 이런 행동을 했다면 등 뒤에서 칼을 꽂는 행동이나 마찬가지인데 맞죠. 예, 맞죠. 그렇게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펜스 부통령도 정치적인 야심이 있다고 본다면 이건 굉장히 그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거고요. 그리고 공화당에서 사실 펜스 부통령이 굉장히 주류적인 정치인하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것이 이분이 뭐 굉장히 그 보수적이고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건 맞는데 좀 너무 독실하죠. 그래서 기독교 원리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 세상 모든 것보다 기독교가 우선한다는 그런 주의자이기 때문에 이 정치보다도 종교가 우선이고 모든 것에 우선한 것이 이제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약간은 좀 광신도적인 성향의 복음주의 신자여서 좀 이 보수적인 걸 넘어서서 좀 극우적인 성향입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어떤 깃발을 든다고 할 때 과연 펜스 부통령 주변으로 공화당
주류들이 모여들까 이런 부분도 좀 회의적인 면이 있어요. 인디애나 주지사 시절에 이분의 성향을 보면 난민을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난민을 강력하게 반대했고 공립학교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추진했고요. 그런 정책을 추진했고 고소득자들에 대해서 대폭 감세했습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의 세금을 굉장히 줄여줬고요. 그리고 동성결혼 반대했고 낙태를 더 까다롭게 만들려는 낙태를 아예 죄로 하지는 않았지만 낙태를 지금보다는 굉장히 까다롭게 만들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수정란 자체를 사람으로 인정하는 그런 법안까지 발의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태아가 밖으로 나올 때 뭐 이 보통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수정란만 돼도 벌써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성향을 보였기 때문에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 자체를 주정부의 운영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과연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인디애나 주지사 시절에도 생각보다 인기가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재선이 어렵다.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부통령 그 후보 제안을 받고 이제 승낙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손을 잡았는데 본인이 만약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몰아내기를 주도한다면 이것은 공화당 주류 세력으로부터 지지받기가 좀 어렵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공화당이 지금 여러 가지로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무언가 지지율 면에서 이렇게 앞서지 못하는 어떻게 뒤지고 있는 상황인데 펜스 부통령 같은 사람이 공화당의 대표가 된다면 얼굴이 된다면 거의 공화당을 아주 좋아하는 전형적인 보수적인 사람들의 표는 받을지 모르겠지만 확장성은 제로거든요. 그렇게 되면 중도 성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공화당을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펜스 부통령 같은 사람이 얼굴이 되면 그러면 공화당 입장에서는 상원 하원 다수당 지위를 뺏길 가능성이 높다. 그런 차원에서 이 펜스 부통령이 과연 그런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할 때 본인이 직접 이런 행동까지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보자면 좀 아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두 사람이 만일에 이게 사실이라 그런다면 두 사람 다 그만둬야죠. 자, 그런 나라에서 뭘 우리는 또 대통령 부통령을 믿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 두 사람은 다 그만둬야 돼. 아니길 바라는 거죠. 그죠? 너무 막장인 것 같아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네. 그러니까 펜스 부통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등 뒤에 칼을 꽂을 그럴 뭐 인물도 못 되고 종교적인 신념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익명의 기고문을 쓴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이 뉴욕 타임즈에 이 익명의 기고문을 썼는지 현재로서 유추가 되고 있는 인물들이 좀 있어요. 있어요. 예. 우선 여기 3명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 외에도 사실은 거론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단 배시 디보스 교육부 장관인데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 학교 캠퍼스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을 때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견해를 제시했었습니다. 미국 학생들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사실 자체가 각종 총기 범죄의 원인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굉장히 이런 총기 범죄 같은 것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전혀 다른 시각을 보였었고 그래서 이 배시 디버스 교육부 장관도 유력한 후보로서 좀 거명이 되고 있고 또 뭐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또 의외로 이 사람은 전형적인 좀 무인인 것 같은데 이 사람도 거론되는데 밥 우드워드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낸 신간 어제 나오자마자 지금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는데 이 신간에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도 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한 그런 사실이 거론되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초등학교 5, 6학년 수준 정도의 이해력밖에 갖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비난을 했다는 거죠. 이 내용이 알려지고 나서 하루 만에 국방장관 교체설이 나돌았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건 본인이 나서서 아니라고 부인을 해서 좀 그랬지만 그래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도 생각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을 존경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물론 뭐 밥 우드워드 기자의 신간이 뭐 100% 다 사실이라고 우리가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국방장관도 지금 후보로 거명되고 있고 그리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추측하는 게 본인이 어떤 누군가가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할 때 말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은근히 그런 것을 좀 뭐 부추긴다고까지 하면 그렇지만 동조했을 뭐 그런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한 것을 말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로버트 뮬러 특검으로부터 조사받을 용의가 있다. I would speak to special counsel.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서면 조사건 대면 조사건 안 받겠다고 했는데 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그것과 지금 다른 뜻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네. 언론들은 그래서 트럼프의 불만인 개인이나 그룹이 있을 경우에 그런 개인이나 그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은밀하게 손을 잡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고 네, 네. 전기 작가 마이크 펜스 부통령 전기 작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대통령직에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이크 펜스 뭐라고 했냐면 Pence thinks God calling him to be president.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얘기가 또 나오네. 대통령이 되라고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직에 뜻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 펜스는 너무나 한계가 많은 인물이어서 정상적인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는 절대적으로 대통령이 될 수가 없는 인물이고 그래서 본인이 대통령이 될 찬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에 탄핵을 받아서 물러나야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런 일을 본인이 주도적으로는 안 해도 누군가가 하는 것을 방치하거나 은근히 뒤에서 부추기거나 이런 식으로라도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글쎄요 이것도 참 믿기가 어렵죠. 저는요. 저는 항상 믿고 있는 게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여기 밥킴 씨도 이렇게 썼어요. 익명이라도 출처를 추적하지 못할까요? 라고 그렇죠. 물어보셨는데 저는 이거 언젠가는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그 뉴욕타임즈가 모를까요? 이건 뉴욕타임스가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자기네들은 이제 보호를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네. 이게 언젠가는 빠르면은 올해 중으로 뭐 아니면은 뭐 2, 3년 내에라도 분명히 이건 밝혀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비밀은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또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 이래서 뉴스는 참 재미있는 거예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